프랑스군은 프랑스-스페인 전쟁의 첫 번째 교전인 레자뱅 전투에서 스페인군을 격파하지만 질병과 식량 부족 문제로 루벤 포위전에 실패한다. 전세를 전환시킨 스페인은 네덜란드 내륙으로의 진입로인 라인강의 전략적 거점 쉥켄샨 요새를 빼앗는다. 프랑스는 공세 전략을 재구성하여 스페인이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도록 분산시키는 작전을 펼친다. 대규모 반격에 나선 네덜란드는 1636년 쉥켄샨 요새를 탈환하여 내륙 진입의 방어선을 복구하는 데 성공한다. 영국 해협의 다운스 해전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함대와 결전을 치른 네덜란드는 압승을 거둔다.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스페인 압박에 성공하자 프랑스-스페인 전쟁과 네덜란드 독립전쟁은 전환점을 맞는다. 신성로마 제국은 1642년 10월 브라이텐펠트 전투에서 스웨덴에 패배하자 전쟁을 끝내려 교섭을 모색한다. 프랑스 역시 실질적 지도자 리슐리의 추기경이 12월 사망하고 1643년 5월 14일 루이 13세의 죽음으로 5살 된 아들 루이 14세가 왕위에 오른다. 프랑스의 정치 공백을 간파한 신성로마 제국의 페르디난트 3세는 제국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속을 다진다. 제국 전체에 전쟁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지만 교섭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는 계속된다. 리슐리웨의 후임자 마자랭 추기경은 사실상 통치자로 전임자의 정책을 충실히 계승하여 프랑스의 국력을 공고히 다진다. 신성 로마 제국과 스페인 간의 보급로인 알자스를 장악한 프랑스는 신성 로마 제국과 스페인 간의 연결을 차단한다. 평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마자랭이 프랑슈콩테, 카탈로니아, 스페인령 네덜란드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자 스페인은 프랑스 북부 공략에 나선다. 프란시스코 데 멜로가 이끄는 2만 6천 명의 스페인군은 스페인 도로를 회복하기 위해 로크루아로 향한다. 스페인 도로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까지 스페인 제국이 네덜란드와 북유럽 영토로 병력과 물자를 이동하기 위해 사용한 육상 보급로이다. 벨기에 국경에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 로크루아는 숲과 습지가 펼쳐져 있어 방어와 기습 작전에 유리한 지형을 형성한다. 6,000명의 스페인 지원군이 로크루아로 향하는 소식을 듣자 21세의 프랑스군 사령관 앙기엥 공작은 5월 18일 로크루아를 내려다보는 곳에 진지를 잡는다. 앙기엥 공작은 중앙에 보병 2열, 각 날개의 기병대, 그리고 최전선에 얇은 포병대의 열로 2만 3천 명을 배치한다. 5월 19일 이른 아침 오른쪽의 프랑스 기병대는 전통적인 테르시오 진영의 스페인 좌익 기병을 공격하여 밀어낸다. 좌익의 프랑스 기병대가 스페인 우익을 공격하자 스페인군은 프랑스 좌익과 중앙을 압박하며 반격에 나선다. 프랑스 우익의 기세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앙기엥 공작은 빠르게 기병을 재배치하여 스페인 보병의 후방으로 진입시킨다. 스페인 테르시오는 전방 방어에 강하지만 기동성과 유연성 면에서 취약하여 후방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프랑스 기병이 스페인 보병의 후방과 우익을 강타하자 스페인군의 방어가 무너져 전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다. 스페인 기병은 흩어지지만 테르시오 대형의 정예 보병은 포위된 상황에서도 두 번의 프랑스 기병 공격을 격퇴한다. 포획한 스페인 대포 옆에 포병을 직결시킨 앙기엥 공작은 최후의 포격을 가해 스페인 방진을 무너뜨린다. 테르시오 대형은 조밀한 집단을 이루기에 포격에 특히 취약하다. 뛰어난 전략과 대담한 결단으로 스페인의 테르시오 대형을 완파한 앙기엥 공작은 루이 대공 콩데라는 명성을 얻는다. 스페인 도로를 통한 전략적 보급로를 잃은 스페인은 8,000명의 사망자와 7,000명의 포로를 남긴 채 철수한다. 로크루아 전투는 프랑스가 무적의 스페인에 대하여 군사적 우위에 선 상징적 승리이다.